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로에서 북한 미술 연구를 맡고 있는 오혜민이라고 합니다. 포천중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저 다른 말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서와 북한 교과서는 처음이지 남북한 교과서 비교 분석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는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는가요? 뭐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작가가 그린 어떤 인물인데요. 학교 선생님이라고 그려놨습니다. 여기 뒤에 뭐 이렇게 아이들 달력 같은 것도 있고 책도 있고 북한의 선생님의 모습이 우리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저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 있었냐면은 북한 미술 교과서, 뭐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왜 우리가 북한 미술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도 관심이 처음부터 많이 있어서 연구를 시작한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여기에 대한 목적이나 타당성을 계속 찾아 나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요즘에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통일 수업 아니면 평화 관련된 수업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수업에서 우리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통일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를 할까요? 단편적으로 우리 두 개의 국가가 합쳐져 있다든지 혹은 뭐 통일이 되는 어떤 그런 이미지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고차원적이고 복합적인 방향으로 통일을 조금 더 접근하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표를 보시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쭉 보시면 굉장히 탈북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교직을 하면 생활에 있어서 분명히 탈북 학생들을 한 번쯤은 또 만나게 될 기회가 있을 것이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 미술 교과에서 조금 더 적응을 잘 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우리 교사들도 어떻게 하면은 북한 문화를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유도리 있게 전해줄 수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저는 여기에 조금 초점을 맞추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아예 우리랑 관련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보다 북한은 우리나라랑 가장 연관이 깊은 나라고 예를 들어서 프랑스를 간다고 했을 때 프랑스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을 때 우리는 루브르 박물관에 가잖아요. 그쵸? 혹은 뭐 미국에 간다면 모마 미술관에 갑니다. 뉴욕에 가면 그렇게 문화예술적으로 그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거는 꼭 미술 교사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도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그 나라를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북한 미술을 이해를 하고 북한 미술 교육을 이해를 하면은 북한에 대한 나라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통일 혹은 뭐 정치적인 사상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약간 어렵게 느껴지거나 벽이 느껴진다면 문화예술로 접근을 하면 훨씬 더 부드럽고 유도리 있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교과서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김정은 시대, 지금 김정은 시대잖아요. 이때 교육에 대한 변화, 그 다음에 미술에 대한 변화를 조금 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시기 첫 해에는 처음에 김정은이 집권을 맡게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교육에 대한 개혁이었어요. 그래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다 의무교육을 할 것이다 라고 했고 이것을 5년 뒤에 전국의 그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실시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이 굉장히 강화가 됐고 그 다음에 2019년에는 2019년 개정 사회주의 헌법에서 보면 건결한 혁명가,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이라는 단어 대신에 참다운 애국자, 그 다음에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 건설의 역군이라고 하면서 단어를 바꿔 썼는데요. 이런 걸 보면은 김정은이 계속 이런 사회주의 사상을 주체 사상을
밀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교육법이라고 하면서 그제 가장 교육의 목적에 있어서 최상단에 있는 이야기를 해보면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인재, 그리고 건전한 사상의식과 과학기술 지식을 튼튼한 체력을 가진 믿음직한 인재라고 설명을 하면서 창조적인 사람, 그 다음에 우리의 사상을 아주 공고하게 받아들여서 배우고 과학기술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람을 만들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교육을 앞세우면서 사상교육을 앞세우면서 과학기술을 통해서 아이들을 기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김정은 시대 때 밀고 있는 수업 교과가 영어, 과학, 기술 이런 교과라고 합니다. 이렇게 넘어와서 그러면은 미술과에서는 어떤 교육 목표를 갖고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남한의 2015 개정 교육과정 미술과 교육 목표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북한 같은 경우도 당의 주체적 사상을 튼튼히 무장시키고 자연과 사회 인식, 색깔을 맞춰서 보시면 어느 정도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미술 교육을 진행하는구나라는 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기초적인 미술 지식과 기능, 그 다음에 창조적인 실천 능력, 작품 감상 및 평가 능력 같은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이 밑의 전제가 조금 다릅니다. 보시면 남한에서는 결국 이런 것들을 해서 삶 속에서 미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사람을 목적으로 하고, 북한에서는 당의 주체적인 미학 사상을 튼튼히 해서 무장시키고 강성 국가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워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술의 기능적인 면보다 미술 문화 이해나 창의적 사고나 자기 주도성인 것들을 강조를 하는데 반면에, 북한 같은 경우는 당의 주체적인 미학 사상을 굉장히 무장시키기 위해 미술을 활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김정은 시대의 미술, 미감이 조금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게요. 이 앞에 두 개의 조각 작품과 맨 마지막 조각 작품을 비교해서 볼 건데요. 앞에 있는 이 두 개의 조각 작품은 굉장히 엄근진입니다. 그쵸? 엄숙하고 근엄하고 이런 진지한 모습, 가장 숭고하게 표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기념비적이고 굉장히 우상화되어 있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김정은 시대 때 이 두 개는 같은 시대가 다른 시대에 지어진 동상인데, 특히 이 오른쪽에 김정일 조각상을 보시면 2014년에 지어진 조각품인데, 보시면 굉장히 활짝 웃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세도 조금 더 그런 어떤 형상적인 어떤 사상을 보여주지 않는 되게 일상적인 평범한 자연스러운 자세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자세를 보면서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동하다라는 말을 교과서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회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의 조선화의 민족적인 형식보다 새로운 표현 기법을 탐구한다고 하는데요. 조선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한국화라고 보시면 돼요. 기법이나 소재나 이런 면들에서. 그래서 이런 형식보다 새로운 표현을 탐구를 하는데, 그렇다고 북한에는 조선화밖에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유화도 있었어요. 근데 유화도 굉장히 자기네들 스타일에 맞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유화가 가지고 있는 재료의 속성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 우리 그림에서 우리의 자연 풍경을 밝고 맑고 되게 뭔가 이렇게 화사하게, 혹은 굉장히 사실주의적이고 섬세하게 표현하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재료의 물성에 고려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맞춰서 그렸다면, 점점점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요즘에는 이런 식의 굉장히 그 마티에르나 터치감이 많이 보여지는 이런 작품들을 그리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김정은 시대에 와서 뭔가 확 바뀌었다기보다는 예술가들이 어떤 다양한 흐름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드디어 미술 교과서의 내용 체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용 체제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어떤 교과서를 비교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남한 교과서의 지약사 교과서를 선택을 했습니다. 북한 교과서랑 비교 분석하기에 조금 적합한 교과서라고 판단이 됐고 우리가 영역적으로 나눠져 있는 체험, 표현, 감상이 딱 구분이 되어 있고 그 안에 내용 요소도 보기 쉽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선별을 했고요. 북한 같은 경우는 초급 중학교 2학년 교과서를 선택을 했습니다.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우리 교과서는 총 2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2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3년 동안 2권을 아우르면서 쓸 수가 있죠. 근데 그 북한 같은 경우는 3권이 있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한 권씩 위계를 가지면서 단계를 난이도에 따른 위계를 가지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는 초급 중학교 2 한 권을 가지고 우리 교과서 미술 전체를 비교를 했기 때문에 북한의 교과서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보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영역을 먼저 볼게요. 체험, 표현, 감상이 이렇게 있고 이 안에 학습 요소라는 것들을 집어넣어서 굉장히 넣었고 여기서 또 이제 단원이 생기겠죠. 단원이나 주제들이 생기니까 하나에 묶여있는 이 영역은 굉장히 수업을 구성을 할 때 재구성하기 좋다라고 느껴졌어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한 1년짜리의 하나의 교과서에는 9개의 단원이 이렇게 있었고 이 단원에는 소묘, 조선화, 산업미술, 조각 이런 식으로 표현과 감상하는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죠. 체험이죠. 체험은 저는 개인적으로 수업을 아이들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를 탐구하고 내가 누군지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미지가 시각 이미지가 의사소통을 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삶과 굉장히 미술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단원 영역이 체험인 것 같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교과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북한 교과서에는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분석을 한 결과 마다 우리가 하는 내용 요소 같이 이렇게 앞에 조그맣게 어떤 영역을 우리가 표현을 공부를 하는지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면 앞에 관찰, 경험 및 체험, 관찰 이런 식으로 체험 영역이 표현하는데 단원마다 녹여져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정물화, 그 다음에 주제, 생각하여 아름다운 생각 우리의 가까이 조선화를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산업미술, 그 다음에 서예, 그리고 감상 및 토론 요 정도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정물화를 보시면 가장 처음에 나와 있는 1단원 내용이죠. 북한에서는 굉장히 이론적이고 조형적으로 천천히 정물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나 시점 같은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면서 시점, 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정물화를 연필로만 그리게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저는 있었어요. 뭐였냐면 먼저 읽어드릴게요. 책에 써있는 내용입니다. 정물의 선택과 조직에 있어 물체, 호상 간 생활 상련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책과 간장병, 사이다와 배추 같은 것은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놔요. 이게 왜 어울릴 수가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어떤 주제? 정물화를 이루기 위한 재료들도 다 어떤 법칙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뭔가 정물화도 먹는 것과 꽃, 그 다음에 군용 모자랑 물통 이런 식으로 연결성이 있는 사물만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물화를 할 때는 관찰 위주로
대부분 작가의 작품 도판 위주로 이야기를 하면서 관찰 위주로 정물화를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한국의 흔한 남중의 학교 생활을 보고 계십니다. 미술 시간 아니고요. 쉬는 시간에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놀고 교실이 노래방이 되기도 하고 쉬는 시간일 때는 책상 위에 앉기도 합니다. 운동을 하는데 병원복을 입고 있어요. 반면에 북한의 학교 생활입니다. 등굣길에도 책을 읽습니다. 걸어가면서 책을 읽고 급식을 하는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안에 다 우유가 들어있는 건데 우리 아이들이 우유를 먹을 때 어떻게 먹는지 지금 다 생각하실 수 있으시죠? 올해는 우유 급식이 없었더라도 굉장히 낯선 풍경들입니다. 자,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은 그 다음 단원에서는 주제 표현이라고 하면서 나의 일상의 경험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아까 여기 북한의 생활상을 보여드린 것 같이 나의 경험을 그림으로 그릴 때 이런 식의 그림들이 나옵니다. 친구들과 모여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혼자 있을 때도 책을 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학생 작품도 마찬가지죠. 아이들과 함께 뭔가 탐구를 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여줘요. 반면에 여기 보시면 쉬는 시간 교실 풍경이라고 해서 쉬는 시간에 친구 책상에 낙서하는 이런 경험을 아주 자랑스럽게 그림으로 그립니다. 혹은 친구 반찬을 뺏어먹는 이런 장면들을 아무렇지 않게 그림으로 그려요. 주제적으로 굉장히 자유롭죠. 그리고 밑에 만화 가게 같은 이런 작품들 보시면 어떤 그렇게 나의 경험과 뭐 크게 상관이 없더라도 잔잔한 일상 속의 풍경들을 나의 경험으로 그려내기도 합니다. 북한에서 이런 식의 주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친구 병문안을 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교과서에 이런 글이 실려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간직된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서 화면에 담아봅시다.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며 성군조선의 역군으로 자라나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양한 화폭으로 표현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이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을 하라고 계속 은근히 주지를 시켜요. 그러면 그때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인가 했을 때 이렇게 기념비 앞에서 청소하고 물 뿌려주는 솔선수범하는 모습들을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이 작품 두 개를 보시면 이 위에 있는 작품을 패러디한 작품입니다. 한현경 당의 품에 영생하는 한현경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2012년에 중학생인 이 여자아이가 폭우를 맞아서 집이 쓰러지는데 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위에 그 두 명의 수령의 사진을 이렇게 품에 안고 구하려다가 이제 미처 폭우를 못 피하고 죽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스에도 나고 했던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패러디한 밑에 작품이죠. 한현경 누님과 같이 나도 이렇게 생활할 거야 라는 이런 주제화를 그리게 됩니다. 입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입체하면은 사회주의 조각이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기념비적인 조각들. 그래서 여기서도 군상을 제작을 하는데 유일하게 있는 협동작품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었어요. 그래서 군상 작품을 제작을 하는 거에 비해서 남한 같은 경우는 입체, 그러니까 조각, 뭐 소조에 한정하지 않고 입체라고 좀 넓게 지정을 한 다음에 설치 미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각, 소조, 여러 형식의 어떤 입체물들이 있는 작품들을 조각의 양식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기념비적인 조각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조기봉이라는 이런 옛날 사람들도 미술 그 평양대학교에서 교수까지 했던 분인데 되게 서정적인 감성의 작품도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서예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서 서예가 북한 미술에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서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서예 미술 시간에 서예 수업 많이 하시나요? 서예라고 하면은 오히려 캘리그라피를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문자로 보여주는 거는 사상과 문화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조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소년근위대 3개 다른 글자체 보이시죠? 이거 맨 위에 거 1학년, 두 번째 2학년, 세 번째 3학년 때 배우는 글씨체예요. 그래서 2학년은 반흘림체를 배우게 됩니다. 반흘림체를 한마음 따르렵니다 라는 문구를 써보는 활동이에요. 자, 한마음 따르렵니다.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음 따르렵니다는 노래 제목이에요. 그래서 김정은 시대 때 처음으로 만든 이제 선전용 찬양가, 유행가처럼 막 부르게 막 시키는 그런 노래 제목을 이렇게 책에다가 넣어서 아이들한테 학습을 시키게 되는 거죠. 이걸 쓰면서 그 노래를 떠올리게 되겠죠. 반면에 남한 같은 경우는 서예 수업을 그렇게 막 심차게 하지 않아도 교과서 구성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오히려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쌈짓길, 별 이런 식의 글자를 더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캘리그라피를 많이 쓰시죠. 왜냐면 훨씬 더 자유롭게 글씨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예술적인 미감도 보여줄 수 있는 요소가 있고 요즘 트렌드에도 맞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쓰는 그런 예시 작품들, 한 글자를 여러 개로 변주해서 글씨를 만든다든지 혹은 이런 서체들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또 북한의 예시를 보면은 굉장히 희망차고 건설적인 단어들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서예에 이어서 지금 바로 디자인으로 넘어왔는데요. 디자인적으로도 이제 폰트 디자인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연결해서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여기 북한 내용에서는 산업미술이라고 하면서 간판 디자인을 시킵니다. 근데 이 간판은 건물에 간판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건물은 뭐냐? 라고 했을 때 북한에서 굉장히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건물들을 앞에다가 내세우면서 이런 식의 간판 디자인을 해보자. 그럼 일상생활에서 도서실, 과학실, 우유 공급실 이런 식의 디자인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된 폰트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폰트 이런 디자인은 시각 디자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시각 디자인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런 픽토그램이라든지 캐릭터라든지 다양한 디자인의 영역을 배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캘리그라피 같은 거 하나 더 예시작으로 갖고 왔고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디자인적인 걸 보시면 이거는 북한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게 아니라 메이드 인 조선이라는 책에 있는 도판이에요. 그래서 패키지 디자인이죠. 특징을 느낄 수가 있는 거는 보여주고 싶은 거는 크고 선명한 글씨로 그 다음에 아주 간결하게 이미지 몇 개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들이 특징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위생봉투 그 기내용 위생봉투의 그런 디자인 폰트 디자인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레트로 이런 게 무드가 유행이니까 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또 친숙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상을 해볼 건데요. 마지막에 감상 영역이 나와 있어요. 남한에서는 동서양, 시대 구분을 다 넘나들면서 감상 영역을 배우고 또 감상에서 중요한 것들을 뽑자면은 이것을 비평하고 나만의 관점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의 문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돼라는 것까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감상 수업이 중학교에서 이루어진다면 북한에서는 감상하고자 하는 영역이 몇 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출판미술, 서예, 그 다음에 영화, 무대 디자인. 무대를 감상해보자 라고 이제 3가지 영역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서예 같은 경우도 아시겠죠? 짧은 문구 하지만 글자로 보여주니까 직접적으로 사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감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고 그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태양서체, 백두산서체, 해발서체 이렇게 해서 이 맨 밑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글씨체를 이제 기념비에 쓴 문구를 한 번 더 읽어보고 감상하게 되는 이런 장치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우리는 영화 무대 이런 거를 꾸미거나 연출을 한번 해보기만 하지 이거를 감상해보려고 했던 시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만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이 무대 미술 같은 경우도 왜 하려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영화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이해를 해보면서 사상적으로 한 번 더 수업을 학습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960년대 이후에 김일성 집권기에 좀 더 자신의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영화 촬영소 같은 걸 많이 건설했고, 그때 영화를 굉장히 많이 제작을 했어요. 영화 제작을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 그런 장면들을, 무대를 분석을 해보는 거죠. 이런 작품 같은 경우도 조선의 별이라고 해서 김일성 업적을 형상화한 영상, 10부작 영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도판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도 아까 그 메이드 인 조선이라는 책에서 나온 무대인데 무대를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대 예술? 무대 예술 같은 경우는 우리는 되게 뭐라고 해야지, 연극 같은 거는 종합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 미술 영역은 무대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한 번이라도 분석을 해볼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같이 나열을 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질문을 한번 보시면 되게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되게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조형 요소, 의도, 아니면 내용, 아니면 뭘 느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질문을 통해서 작품을 감상하도록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전화, 출판 미술을 감상한다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출판 미술은 북한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미술 작품 장르잖아요. 그래서 선전화에 대한 사람들이 혁명이나 건설에 힘있게 주동하는 기동성 있는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출판 미술을 감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도판을 실어놓고 있습니다. 출판 미술, 그리고 선전화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매년 뽑아냅니다. 거기서 위에서 뽑아내고 계속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 거의 10년에 매해 첫 해마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게 거의 우리나라의 이제 국책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1959년에는 뭐 이렇게 천리마를 탔는가 불살르라 이렇게 되게 무서운 문구, 당장 물러가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슬슬 이제 우리끼리 한번 잘 해보자. 민족이 힘을 합쳐서 뭐 열어 나가보자. 혹은 뭐 이렇게 열심히 해보자. 염소를 길러보자. 뭐나 개조하자. 이런 식으로 방향이 나온다면 이 마지막 4개는 가장 최근의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작년 2019년에 나왔던 과학기술 그때 강조했던 것도 계속 맥락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 자력갱생에서 우리끼리 잘 해보자라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판을 비교를 해봤을 때 학생 작품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학생들의 작품, 특히 맨 마지막에 있는 북한 친구들의 작품을 보시면 굉장히 똑같지 않나요? 저는 이걸 보고 충격을 먹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그릴 수 있지? 한 사람이 그린 것처럼? 생각을 해서 찾아보니까 교수 학습 지도서에 아이들한테 그림을 가르칠 때 그리는 방법을 굉장히 세세하게 알려주더라고요. 종이는 몇 센치 몇 센치, 가로 세로 몇 센치, 몇 분의 몇은 글씨로 채우고 몇 분의 몇은 그림으로 채우고 색깔은 몇 개를 쓰면 좋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가르치게 되면은 아이들의 그림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선화, 화조화를 그리는 이런 장면도 마찬가지고요. 그에 비해서 우리 남한의 학생들의 작품들을 보면은 훨씬 더 다양하고 다변화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것 같은 경우는 수묵화를 쓸 거야. 그럼 수묵화라는 주제를 하나만 정해줬다면 기법을 하나 정해줬다면 수묵화를 그리건 뭐 고양이를 수묵화로 여우를 그리건 고양이를 그리건 정물화를 그리건 그렇게 막 많은 제약을 두지 않고 학생들의 자율성에 맞게 그림을 좀 그리는 그런 활동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남한에만 있는 내용들, 퍼포먼스, 뭐 사진, 애니메이션 제작, 아니면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미술 융합, 굉장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핫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없더라고요. 우리한테서만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2015에서 가장 이제 새롭게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서는 미술 관련 직업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남한에서는 좀 특징적으로 있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지금 북한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방과 후에. 학원이라고 할 수 없고 학교에서 무조건 가는 건데 학교는 아니고 아이들이 무조건 남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은 어떤 미술 수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